그러면 슬라이드 크기와 딱 맞게 도형이 커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왼쪽 정렬 그리고 위로 정렬 한 번만 딱 두 번만 눌러주시면은 바닥에 딱 깔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너희 말 안 하면 과제물 언제까지 안 내면 죽음이야 뭐 이런 식의 말풍선을 좀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앞으로 디자인하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왼쪽 위쪽으로 딱 배경으로 맞춰놨다라면 얘를 잠금을 해놓습니다. 잠금. 더 이상 너는 거기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잠금을 해놓으면 얘들은 이제 선택이 잘 안 돼요. 잠금을 해제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위에다가 뭐를 얹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얹을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T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T를 눌러서 여기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하단에 디자인 도형이 있습니다. 텍스트 디자인 도형이 있는데 확인이라는 걸 여기에다가 갖다가 넣어볼게요. 이 디자인 텍스트도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을 해서 원하는 크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벡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신 다음에 확인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네. 여기 T에 들어있는 이런 텍스트와 도형이 결합이 되어 있는 디자인 텍스트들은요.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자유롭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템플릿을 디자인 도형 텍스트 하나도 도형 하나로 디자인을 형태를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감일을 한번 적어볼까요? 마감일을 8월 10일로 해야죠. 교수님들 8월 10일까지 저한테 하나씩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메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마감 엔터 치고 8월 10일.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디자인 도형이 제시한 단어는 글자는 2글자짜리였는데 우리가 넣어야 될 글자는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정렬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얘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선택을 해보면요. 얘를 선택을 해보면 왼쪽 상단에 그룹 버튼에 노랗게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얘는 도형과 텍스트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룹 형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룹 형태로도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룹을 해제하시면 돼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는 온오프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룹 해제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이 마감이라는 글자가 따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여기에서도 마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크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만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 안에 부분 드래그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마감이라는 글자만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텍스트 크기에서 크기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크기보다 더 크게 하고 싶다, 10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숫자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 거기가 노랗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입력이 가능해요. 우리 그 미나 교수님도 이걸 아까 모르셔가지고 저는 물어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공개 안 하기로 했는데. 아,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소한 건데 교수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쉬운 건데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모서리 조절점이 하방에 8곳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아당기면 옆으로 늘어나는데 가능하면 근데 옆으로 내리거나 길이로 이렇게 내리는 건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운이 깨지면 안 예쁩니다. 네,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내가 먼저 볼게요. 아, 행동. 이건 모르니까 좋아하는 인싸가 되고 싶어. 우리 비교과 이 그거 이 올해 테마라고 해야 되나? 예, 지금 이거 아까 여기서 깔리는구나. 나 지금 무료로 하고 있어. 나도 그러니까 무료면 이게 깔리는구나. 빨리. 비싸 안 비싸? 많이 비싸. 이거는 30. 일주일에 12,000원. 한 달에 2만. 그럼 뭐 하나 만들 때만 이거 1년 내내 쓰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도형을 조절을 했는데 얘들을 또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정렬이 또 깨져서 또 편집하는 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다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그러니까 드래그라는 거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 안에 걸리는 모든 게 선택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도형 요소와 이 텍스트를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자는 거죠. 선택을 할 때는 마우스를 바깥으로 슬라이드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은 선택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그룹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얘들은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얘를 이렇게 조금 더 줄여놓고 여기에서 이 마감 8월 10일이라는 걸 외치는 캐릭터 하나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검색창에 우리는 팝아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팝아트. 돈 모아서 3개월씩 자고 1년치 살고 10만 원씩 모아서 요즘엔 김정은 캐릭터, 그 다음에 트럼프 캐릭터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소에 들어가서 전체에 아이콘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안에 팝아트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 팝아트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말풍선이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은 이런 입술 이미지도 있고요. 또 쭉 내려보시면은 사람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못 쳤어. 왜 마트? 제발. 네. 제발. 마감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캐릭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런 팝아트로 광고를 하는 업체는 그 약품업체가 있는데 한약방에서 한의원에서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버스나 이런 지하철에서 성운전했던 것들이 시작이 돼서 요즘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아니라 여기에서 티셔츠의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흑백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마감이라는 요 텍스트 말풍선 자체를 좀 더 눈에 띄는 이런 컬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색이 바뀌어지면요,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지만 다른 형태의 콘텐츠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선택을 하시면요, 요 사람 캐릭터 들어왔나요? 캐릭터 들어왔나요? 왼쪽에 보시면요, 색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검색에서 요소의 아이콘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한 것들의 요소는요,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색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 팝아트의 인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색상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색상을 더 높이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최대야. 아, 최대로 이게 앞에가 나오면서 김경주 교수님 써먹고 계시면 잘 앞에서. 이거는 제일 앞자리가 비나구나. 그럴까? 갖다 놓을까? 우리 강의 안 넣었어요. 잘해. 다 잠금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맨 위로 보세요. 아, 이거 배경을 사진으로 보셨군요. 제가 좀 전에 팝아트를 검색을 했죠. 그런데 팝아트에서 아이콘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배경 없는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미지에도 요거와 비슷한 아이콘이 있어요.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이콘과 이미지의 차이는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인데 벡터라는 거는 어떤 선 안에 색을 채워서 구성하는 이미지 형태예요. 그래서 그 색깔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미지는 비트맵 형태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의 차이는 이 아이콘을 색을 변경할 수 있고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는 거고요. 이미지는 색을 변경할 수 없고 필터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얘랑 지금 교수님들이 얘를 넣어놓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얘랑 얘는 클릭을 해서 색 버튼이 나타나면 아 얘는 아이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클릭했는데 색 버튼이 안 나타나면 아 얘는 비트맵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맵 이미지는 색을 바꾸진 못하지만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필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봤죠. 또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얘들의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요소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쓰임새를 알아야지만 템플릿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또 열어 보겠습니다. 랑거보드에서 또 훌륭한 디자인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세 번째 기능 탭을 눌러서 그래픽에 들어가 보시면요. 세 번째 기능 탭에 이미지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찾으셨나요? 네. 이미지 프레임을 클릭을 해보면 다양한 형태 그리고 비율의 이런 프레임이 나타나는데 얘들 모형이 도형이 다양한 형태인 디자인 도형도 있고요. 기본 도형도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원 1:1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원 1:1 동그라미입니다. 원 1:1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요. 모서리를 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서리 버튼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얘는 뭐냐면요. 액자예요. 액자. 와꾸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액자로 표현하면은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액자라는 건 뭐죠? 사진이 어떻든 간에 그 액자의 형태대로 사진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그래픽에 사진을 들어가 볼게요. 사진. 사진의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진 넣으셔도 돼요. 사진. 그러면 이제 사진이 있고 액자가 있죠. 액자에 사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쉬워요. 드래그를 해서 액자 위에다가만 얹으면 돼요. 이거를 포토샵에서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전문적인 기법으로 쓰는 건데 교수님들 지금 저도 모르는 걸 하고 있어서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놀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네. 다른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아래로 쭉 내려볼게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캠핑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액자는 항상 있는데 사진을 더 넣으면은 계속해서 액자에 사진이 바뀝니다. 빼거나 지우고 다시 넣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그냥 끌어다가 위에만 얹으면은 새로운 사진으로 바로 교체가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런 사진을 2장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복사하는데 복사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그냥 얘를 여기 옆에다 하나 똑같은 크기로 하나를 놓고 다른 사진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요. 컨트롤을 누르고 얘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누르고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십시오. 복사가 나가고요. 예, 복사 붙여넣기가 확 켜야 됩니다. 예,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디자인은 다 줄었어요. 디자이너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VR이나 AI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진을 갖고 오시면 어떨까요? 당연히 갖고 올 수 있죠. 네. 그건 조금 이따가요. 그래서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진 넣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사진 두 개를 동일한 크기로 다르게 넣습니다. 예. 이미지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만 갖다 쓰고 싶으시대요. 네? 지금 두 사람 있잖아요. 예. 왼쪽에가 넓으니 사람만 예. 가운데가 학대. 할 수 있죠. 그거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얘 지워버리고요. 얘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제
이거는 어떤 때 가능하냐, 어떤 때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인물의 초점을 가운데 중심에 맞추거나 아니면 교수님들 학교에서 뭔가 행사할 때 행사 포스터 이렇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강연자들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보내보면 어떤 사람은 전신 사진, 어떤 분은 반병원 사진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보내주시는데 얼굴만 잘라서 이렇게 맞추고 싶다. 이런 니즈가 아주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두 남녀 예쁘네요. 이 커플의 사진만 얼굴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원 가운데 넣고 싶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그 요구 조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세 번째 이미지 자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자르기를 클릭하면 프레임은 이만큼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진들을 잡아당겨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키운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어때요? 일단 감탄 먼저 하고요. 이거 되게 괜찮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그란 사진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포토샵에 들어가서 그거를 동그랗게 오려가지고 PNG로 저장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이미지 프레임은 클릭을 해서요. 사진 필터를 적용해서 얘들을 흑백 톤으로 맞춰준다던가 아니면 환하게 아니면 좀 어둡게 이렇게 톤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톤 조절은 어디서 하신 거죠? 클릭하시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진 필터를 ON을 시키십시오. 사진 필터를 ON을 시키면 기본 12가지의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얘도 직접 조정으로 들어가시면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얘들을 밝기를 수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얘들의 톤을 맞추는 것들도 좀 더 쉬워진다는 뜻이죠. 네, 되셨나요? 이게 이미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알고 계시면 교수님들이 이제 템플릿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때도 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막히지 않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동형 요소나 텍스트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컬러를 바꾼다는 것. 컬러 여기 크기 조절은 이 모서리를 통해서 조절을 한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순서라는 거는 도형이 레이어 단위로 나눠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선택할 때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위에 뭔가 다른 도형이 겹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순서를 조절을 해서 밑에 있는 걸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알려드린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나의 이미지를 여기다 가져올 수 있냐? 물론 가능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왼쪽 기능 탭의 하단에 보시면요. 이미지 폰트 올리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로드 기능이에요. 업로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PC에 저장을 했던 그런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선택키를 이렇게 열었죠. 열고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드롭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이미지도 같이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해도 괜찮아요.
업로드가 이렇게 쉽다는 겁니다. 네.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았어요. 지금 이렇게 있고요. 윈도우 탐색기를 하나 열어볼게요. 그럼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PC에 있는 파일들을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바로 여기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이미지도요. 이렇게 하면은 쏙 들어가져요. 이미지 프레임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신 이 50대 재무 설계사분이 있는데 요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진을 유튜브 썸네일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디자이너가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들은 이런 부분들 다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계시면서 유튜브를 좀 더 새로운 채널로 확대를 시켜볼까 하는 마음에서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유튜브 썸네일 하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디자인 페이를 장당 5만 원씩 주고서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원하는 이미지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직접 좀 더 전문적인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저장을 눌러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제목을 입력하세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가 계속 저장이 돼요. 그럼 나중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망고보드 교육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망고보드 교육이라고 이렇게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다운로드를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할 때도 얘가 파일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상단에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현재 창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편집기가 하나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자이너의 어깨 위에 올라타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본격적인 디자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크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디자인했을 때 얘를 채널 썸네일로 만들었을 때 잘리거나 아니면은 부분 빈틈이 보이거나 이렇게 어설픈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크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유튜브 썸네일을 클릭을 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다 자동으로 크기가 맞춰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만들기만 하면은 그대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템플릿은 왼쪽 기능 탭에 두 번째 탭을 누르시면 템플릿이 나오고요. 템플릿은 용도별, 사용처별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용도별의 전체를 클릭해 보시면은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구분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거예요. 썸네일의 종류들이, 그 템플릿의 종류들이. 그래서
기타 템플릿이라고 어제 이렇게 추가가 된 템플릿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튜브 썸네일 템플릿을 선택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템플릿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텍스트와 이미지와 컬러를 바꿔서 우리 걸로 재탄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뭐를 해볼까요? 제일 좀 간단한 것 중에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여기 슈퍼 망고보드 요거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눌러지나요? 네. 슈퍼 망고보드. 그러면 각각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텍스트고, 얘도 텍스트고, 얘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도형이고, 말풍선이고, 각각 다 선택이 되죠. 나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선택을 해서 지워요. 선택을 할 때 하나를 선택하면은 하나만 클릭이 되는데, Shift를 누르고 또 하나를 선택하면 다중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나 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 위에 있는 말풍선은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썸네일 그 템플릿 안에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라는 거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미래 융합 교육 학회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머리가 아파서 커피를 드셔야 되겠다 말씀해 주시면 네. 자, 옆으로 영역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을 해요. 그러면 텍스트가 두 개가 겹쳐 있구나.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면 되겠죠. 네, 슈퍼맨의 가슴이 하늘색인데 슈퍼맨의 가슴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해주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컬러 버튼이 이렇게 있죠. 그럼 해당하는 컬러 박스를 클릭하시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어설프게 보이려면요. 중요한 게 정렬을 잘 하시면 돼요. 뭐냐. 얘는 얘랑 얘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딱 맞춰 있고 또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좀 적당하게 균등하게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요. 이렇게 만들어도 디자이너들이 비싼 돈을 받고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클릭하고 얘를 슈퍼맨을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컬러 박스를 클릭하시면 이 컬러 팔레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색으로 바꾸고요. 배경도 바꿔줘 볼게요. 배경을 동일하게 노랗게 들어가면은 너무 흔한 컨텐츠가 돼요. 왜냐? 망고보드를 쓰는 사람이 전국에 지금 20만 명이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쓰면은 너무 같은 디자인 형태가 되니까 배경을 바꾸고 컬러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가능하면 좀 다양하게 다른 형태대로 바꿔주는 것도 좋아요. 그럴 때 배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패턴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지죠. 한 가지 중간 질문. 네. 하나가 뒤로 가기는